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달리는 이 도로가요.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언어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도로 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다 보이지 않는 의도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도로에 숨겨진 언어, 한국의 도로 설계 기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도로 위 표지판이나 가드레일, 심지어 버스 정류장의 길이가 왜 저마다 다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운전자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안전과 편의를 위한 깊은 약속인 거죠. 자, 지금부터 이 비밀스러운 언어를 함께 해독해 보시죠. 자, 이 모든 설계를 아우르는 핵심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도로 부대 시설입니다. 이 단어만 들으면 과드레일이나 표지판 같은 그냥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도로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든다고 할까요? 안전과 효율이라는 피를 돌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심장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실제 운전자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바로 멈춤의 순간들일 텐데요. 사람의 편의와 교통 흐름을 위해서 이 멈춤은 과연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차를 세우는 이유는 정말 가지각색이죠.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는 주차, 버스를 타려고 잠깐 서는 정차, 또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정차, 그리고 잠시 쉬어가는 휴식까지. 도로 설계 기준은 이 모든 성격이 제각각인 멈춤을 하나의 큰 시스템 안에서 아주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시다 보면 이런 궁금증 한 번쯤엔 가져보셨을 거예요. 아니, 왜 저 버스 정류장은 저렇게 길게 쭉 뻗어 있지? 하고 말이죠.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설계의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속도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도로의 설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버스가 안전하게 들어오고 나가려면 훨씬 더 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비행기 활주로처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속 120km로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로 그 큰 버스가 갑자기 훅 끼어든다고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충분히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감속 차로, 그리고 다시 본선 흐름에 맞춰서 속도를 쫙 올릴 수 있는 가속 차로를 아주 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냐면요. 무려 540m에 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땅 낭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말 치밀한 계산인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산처럼 좀 험준한 지형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런 곳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공학이 중요해지겠죠. 산길을 운전할 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뭐니 해도 깎아지른 비탈면에서 굴러떨어지는 돌, 바로 낙석입니다. 도로 설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겹의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낙석 방지 시스템은요, 말하자면 3단계 방어막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방어선은 비탈면을 그물로 감싸는 낙석 방지망입니다. 자잘한 돌들이 떨어지지 않게 그 자리에서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만약 이걸 뚫고 나오는 돌이 있다. 그럼 두 번째 방어선인 낙석 방지 울타리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서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하지만 이걸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대규모 붕괴가 걱정되는 지역에는 최종 병기인 피암 터널을 설치합니다. 아예 인공 터널로 도로 위를 싹 덮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위험의 크기에 따라 방어 수준을 다르게 하는 아주 체계적인 접근법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도로가 주거지역이나 자연 서식지를 만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도로와 주변 환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도로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소음이라는 고통이 있죠.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 차량 소음은 생각보다 정말 큰 스트레스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 세워지는 방음시설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연결의 통로지만 야생동물들에게는 자기가 살던 곳을 갈라놓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도로 설계 기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통로라는 아주 특별한 다리를 놓습니다. 이 생태통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늘길과 땅속길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네요.
육교형은 도로 위로 숲을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은 다리인데요. 주로 고란이나 멧돼지처럼 땅 위를 이동하는 큰 동물들을 위한 길이죠. 반면에 터널형은 도로 아래로 난 작은 통로입니다. 땅에 붙어서 이동하는 개구리나 뱅, 작은 포유류들의 안전한 횡단보도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동물의 눈높이와 습성에 맞춰서 맞춤형 길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근데 생태 통로만 떡하니 만들어 놓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동물들을 그쪽으로 잘 안내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도 울타리라는 걸 설치합니다. 동물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걸 막고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생태 통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디테일이 뭐냐면요. 이 울타리 높이가 동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덩치 큰 포유류를 막으려면 1.5m 정도로 높게, 그런데 개구리 같은 양서류를 위해서는 40cm도 안 되는 낮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식이죠. 와, 정말 세심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개별적인 시설들이 어떻게 하나로 모여서 사려 깊고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것, 운전자에게는 편의를 주고 교통 시스템 전체에는 원활한 흐름을, 그리고 주변 주민과 자연에게는 조화를 선물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던 버스 정류장의 길이나 낙석 방지 시스템, 또 생태 통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였던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적인 출퇴근 길이 아마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단순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수많은 고민과 과학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말이죠. 다음에 운전하실 때 여러분의 눈에는 또 어떤 숨겨진 설계의 언어가 보일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